사람들이 좀 혼동해서 쓰는 말 중에 뭐 무혐의를 받았다,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혼동해서 쓰곤 하는데 사실 두 개가 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나라 무죄율이 얼마나 될까? 절반? 아닙니다. 현재 1%가 안 됩니다. 무죄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 350건 정도 대략 그 정도 건수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거였어요. 제가 디라이트를 만난 게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그 꿈꾸었던 막연했던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너는 내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디라이트에서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노경종 변호사입니다. 92년도에 어퓨 굿맨을 봤고 93년도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타임 투 킬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이 다 이제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진중한 내용이긴 한데 어렸던 저한테도 그게 너무 감명이 깊게 다가왔던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는 내가 이런 쪽의 일을 하면 그 당시 어렸으니까 내가 정의의 편에 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참 이런 거는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꿈을 키웠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변호사 공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막연하게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제가 정의의 일부가 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으로 전문 분야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요건은 뭐 일정한 관련 분야의 사건 수를 좀 수행을 했어야 되고요. 관련한 교육을 변협에서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수행하면 되고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하면은 소위 말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 소송으로 치면은 한 500건 정도를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350건 정도 대략 그 정도 건수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거였어요. 저희 디라이트는 이제 놀리지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각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려면은 자료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다 저장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디라이트에 최적화된 게 여기 오기 전에도 저는 어떤 자료를 받더라도 모두 컴퓨터 폴더에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직업병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종이로 뭘 받으면 다 스캔해서 컴퓨터에 넣어놓고 이랬었거든요. 저희가 가진 직업상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의뢰인분보다 저희는 정확해야 되고 사소한 것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잘 분류해서 저장하는 게 저희 업무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형사 쪽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사와 관련된 형사 분야 관련된 좀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형사 사건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변호사로서 제일 좋은 거는 의뢰인이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그거를 변호하는, 즉 피의자 쪽을 변호하는 게 약간 형사 변호사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혼동해서 쓰는 말 중에 뭐 무혐의를 받았다,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혼동해서 쓰곤 하는데 사실 두 개가 좀 많이 다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무혐의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 죄가 없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결정이 무혐의고, 무죄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사기관은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재판으로 넘기고 나서 법원이 재판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결정과 달리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하고 무죄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무혐의 쪽보다는 무죄 쪽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무죄를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나라 무죄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죄가 막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무죄 잘 받을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무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재판을 해서 피고인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절반. 절반? 아닙니다. 현재 1%가 안 됩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은 0.5%에서 0.9% 정도의 무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절반은 무혐의의 경우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무혐의가 나올 확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무혐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아봤는데 무죄는 이렇다는 거예요. 무죄는 정말로 1% 이하의 확률로 받을 수 있는 어려운 결과라는 거죠. 제가 형사 재판과 관련된 거는 대략 100건 좀 넘게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10번 정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예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수사 단계에선 방어에 실패했어요. 검사는 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의뢰인분이 재판도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해서 제가 재판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 단계와 재판이 다른 거는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한 상대방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무슨 증거를 냈는지를 저희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판에 넘어가면은 모든 자료를 다 본 채로 저희가 재판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맞자마자 검사가 제출한 그 모든 기록을 다 복사해서 봤죠. 그리고 정말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증거를 만들자, 어떤 증거를 내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전략을 짜고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증인을 엄청 많이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해보면은 재판장님께서 증인을 많이 부르겠다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 증인을 많이 부르면 그 증인들이 한 진술이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그러면 재판장님이 나중에 판결을 하셔야 되는데 고려하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걸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재판장님을 설득해가지고 원하는 증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장님이 엄청 까칠하게 구셨어요. 이게 왜 증인이 필요하냐, 소명해라 이러면서 엄청 어려웠는데 결국 저희가 원하는 변호 전략에 따른 증거는 전부 다 현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서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무죄 판결문을 보니까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써주시면서 무죄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흔치 않습니다. 사생활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가장 큰 취미생활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상당한 레벨에 있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제가 벌써 15년 이렇게 계속 해온 게임이고 사실 이제 15년을 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에 대한 저의 어떤 흥미, 만족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게임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커뮤니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저를 더 잡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그분들은 정말 저와 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요. 목포에 있는 분도 있고 부산에 있는 분도 있고 상주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너무 또 즐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드시 비단 게임 자체에 대한 재미보다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또 다른 기쁨을 얻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게임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을 그래서 더 선호합니다. 네. 메타버스 속에 계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그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웃음밖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게임 커뮤니티에서 저의 이미지가 지금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그렇게 웃거나 비웃지 말고 변호사로서의 저의 삶도 많이 응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고려대학교 최우등 졸업자. 자, 아 부끄러운데 어릴 때부터 쭉 공부를 네.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아니다. 일단 아니다. 일단 아니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아주 못하고 이런 적은 없었지만은 제가 중학교 정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공부에 아주 취미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느 순간 이제 약간 깨달음을 얻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명확하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그냥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 가서는 그때는 이제 그냥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목표 의식도 있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장학금을 타야 되겠다 이런 목표 의식이라던가. 했나요? 네, 사실 학비 안 내고 다녔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변호사가 되려면 이제 관문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앞에 일단 로스쿨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려면은 법학 적성 시험, 리트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에서 나름의 좋은 성적을 거둬야 로스쿨을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로스쿨 들어가고 나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공부했던 그 과정은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님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런 과정을 결국 견뎌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도 똑같이 변호사가 된 것인데 법학 적성 시험을 봤던 그때 그 시점에는 제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법학 적성 시험을 본 게 군 복무 중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군 전역하는 날이 10월 4일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8월 25일에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전역하는 시점에 가까워 오면 보통 말년 휴가라 그래서 전역할 때 끝에 다 몰아서 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휴가를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쓰는데 저는 그거를 이 시험 볼 때 썼어요. 시험 볼 때 썼는데 사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렇게 좀 나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괜찮은 성과가 나와서 그게 이제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성취감이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준비를 했고 근데 다만 그 짧은 시간 준비했지만 나름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군 복무 중에 시험을 보시고 로스쿨을 온 분은 많지 않을 것이고 그게 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제가 했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형사 분야라는 거는 사실 전통의 분야고 디라이트에서 여러 혁신적인 분야에 또 계속해서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당연히 저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전통적인 분야에 대한 업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형사 분야, 이를테면 경제범죄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업력을 쌓아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혁신적인 분야로서 저와 어떻게 보면 좀 접점이 가장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 분야가 사실 이제 일정한 기준이 아직 정립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재판을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약간 도전 정신 그리고 탐구 정신이 발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헌들을 검색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그런 논리로는 접근이 안 되니까 저희도 일할 맛은 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있는 논리를 갖고 오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설득을 하는 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만족감이 있죠.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래서 작년에 블록체인 형사건을 3개를 했었고 3건이 다 저희가 피의자였는데 모두 무혐의로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적인 게 있다면 아무래도 근무 형태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굉장히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변호사 방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번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 좀 약간 개인 공간도 없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진짜 그야말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라이트는 확실히 모든 면에서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근무하는 방식도 원격 근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 어떤 법무법인보다도 자유롭고 자주적인 방식의 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년차 변호사예요. 그래서 앞날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너무 거창한 앞날보다는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형사사건과 관련한 GP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형사사건이 아직은 좀 정립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고 도전적인 분야고. 근데 제가 지금 디라이트에서 일을 하면서 블록체인 형사사건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계기 삼아서 일반인이나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GP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를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딴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부터 헬스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체력 관리가 유지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전문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변호사는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고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파고드는 게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체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저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디라이트에서 제가 찾은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디라이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혁신을 하려고 하고 기존에 문제되는 게 있으면 다 바꿔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굉장히 깨어있는 회사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익까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정말 별종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로펌 찾기 어려워요. 제가 디라이트를 만난 게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그 꿈꾸었던 막연했던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너는 내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지금 만나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이 생각한 즉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에 연루되는 즉시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시점이 사실은 무조건 선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개 중에는 자기가 지금 처한 입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안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난 별 문제 없겠지. 물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자기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민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혼자 준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임을 하셔야 돼요. 특히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법정에 가면 증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형사사건은 진술이 곧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을 안 하시면 이미 본인이 해놓은 진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없던 걸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단 바로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